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허그 채권 발행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사 한번 볼게요. 요런 걸 기사를 잘 안 때려요. 이거 엄청 심각한 건데, 허그가 채권 발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즉, 그 전에는 채권 발행이 안 됐는데 이제 채권 발행이 가능해진다고 했죠. 그리고 최대 20조 원 규모의 발행을 할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채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자본금 규모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고 있게 된다. 그러면요, 왜 허그 채권 발행을 가능하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저희가 저번에 영상 올렸지만 허그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허그의 자기 자본이 5, 6조 정도 되던 게 대위 변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1조대 정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은 허그가 자금을 마련하기 쉽지는 않은데 허그한테 지금 씌워진 보증 문제들이 굉장히 크죠. 첫 번째는 뭐예요? 당연히 전세 보증금을 보증하는 거. 여기서 대위 변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두 번째로는요, 중도금 전액 보증입니다. 은행이 무분별하게 대출해주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전에 10% 정도는 은행이 보증하고 90%를 허그가 보증하기로 했었는데, 은행이 대출을 마구 내줄 수 있도록 10% 비중 없애버리고 중도금 전액을 허그한테 보증으로 떠넘겼어요. 그 다음에 PF 보증, 이것도 10조에서 15조로 늘렸죠. 9.16 대책에서. 이 두 개는 9.16 대책에 나왔던 거죠. 이런 식으로 허그가 보증할 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근데 지금 대위 변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허그 대위 변제액을 보면요, 2018년에는 583억, 2019년에 2837억, 20년에 4415억, 21년에 5041억인데 2022년에 9천억으로 훅 튀더니 작년에 1월부터 10월까지만 2조고 다 합치면 근 4조 조금 안 되죠. 대위 변제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세 시장이 살아날 상황이냐, 전세가 올라간다, 전세 대란난다, 공급 부족으로 일단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 나오죠? 부산 2년 새 8배 급증했고, 대전도 5배 급증했고, 총 보면은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4배 증가했다. 수도권에 80% 집중되어 있다.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 건수로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이다.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데 임차권 등기가 저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직도 역전세 대란이 끝나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계속 지금 전세 대란을 부추기고 있어요. 왜냐면은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전세 대란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 저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 라는 것은 앞으로 전세 시장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전세 시장에 계속 터질 것들이 많이 나왔다.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하고 했던 것들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허그가 회수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크다.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고, 조 단위까지 안 나왔는데 2022년 역전세 나면서부터 22년, 23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안 돼서 경매까지 넘어가는 것도 전년에 10만 건 넘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작년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였어요? 근데도 뭐 강남 같은데 반등했다고 하니까 이런 곳은 이미 저점 찍고 올라가는 거다라고 부일남 정택 씨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거래량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저 부분만 보더라도 전세는 계속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 반포 한번 보여드렸었죠. 지금 막 강남 중심으로 전세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겼는데 반포 역전세 수준을 보면은 아직도 4억씩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라도 방어하려고 하고 있는데 전세 시장 상승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조만간 하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상승폭이 떨어지고 하락세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허그한테 들어가는 부담은 얼마나 클까요? 허그가 대위 변제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역전세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코로나 때 미쳤죠? 사람들이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세가도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세가 올려놓고서 그 돈을 가지고 뭘 했어요? 집을 더 샀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부동산 시장은 도박 같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완전 도박이었고 그 전에 도박 같다고 그랬었죠. 그러면요, 프로 도박꾼들은 어떻게 할까요? 배팅이 작을 때는 이뤄줍니다. 즉, 집값이 낮을 때는 영끌에서 계속 올라간다 이러면서 배팅을 계속 키우죠. 배팅을 계속 키우면서
고점에 다다라서 어느 정도 가까웠다 싶을 때 그때 팔아주죠. 그러면서 계속 더 올라갈 거라고 베팅을 크게 만들게 만들죠. 그러면 베팅을 더 하게 만드는데 그 사람들 그때 팔고 빠져나간다. 그리고 베팅 크게 했다가 그 사람들 물리는 거죠. 팔지도 못하고. 그게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었다. 그러니까 대의 변제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여기에다가 PF 문제 터지는데 PF 문제 터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허그한테 보증 늘리라고 해줬죠. 그 다음에 PF 문제가 터진다는 건 당연히 중도금 문제도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지금 착공이나 분양 완료 사업장들 허그에서 보증 이행을 하고 있다. 저것도 이제 PF 문제가 터지니까 저게 보증금까지 번져가지고 보증금도 허그에서 보증해서 돌려줘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근데 나갈 돈은 많은데 가진 돈은 전년에도 엄청 줄어들었고 올해도 엄청 줄어들게 생겼다. 이게 그런 상황이고 보증 잘못 썼다 망하는 상황. 그러면은 결국에는 허그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주든지. 근데 여기다가 재정 지원하면 또 바가지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힘들고 정부가 재정 자체가 별로 없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대출을 만드는 건데 허그가 은행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 채권을 발행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채권 발행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허그 자본을 5조에서 뭐 10조로 늘린다 라고 하면요 일단 20조 채권 발행하게 만들어놨죠. 그럼 5조에서 10조를 늘려야 되는 지금 한 1, 2조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 한 8조 정도 발행을 하고 8, 9조 정도. 근데 여기서 대의 변제가 올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전년에 4조였어요. 올해 줄어들 걸로 절대 보이진 않습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럼 올해 대의 변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작년만큼만 한 4조 나왔다고 합시다. 또 메워야 돼요. 그럼 지금 8조 발행했으면 아직 12조 남았죠? 또 발행, 또 발행. 이런 식으로 채권 발행을 토대로 메꾸게 만드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허그 자체가 손실이 날 수가 있죠. 채권이라면 수익률을 붙여서 돌려줘야 되니까. 결국에는 보증보험 해가지고 보험료를 토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보험료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은 훨씬 더 많은데 나가는 돈을 메꾸기 위해서 또 채권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허그가 채권 발행하게 되면 여기 공기업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겠죠. 그러면은 가뜩이나 지금 회사채 시장에서 무너지는 곳들이 있죠. 회사채도 신용등급이 높은 곳은 잘 돼요. 신용등급이 낮은 곳은 잘 안 되겠죠. 그러면은 허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회사채보다는 신뢰도가 높아서 인기가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허그가 채권 발행했을 때 지금 회사채 시장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대비해서 좋아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엔 미국 채권으로 다 빠져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채권 금리도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이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외국인 자본이 싹 빠져서 미국 채권을 산다. 그래서 항상 그때마다 환율이 폭등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안 해주죠. 아 미국 금리 내리니까 환율도 안정될 거다. 이딴 소리 나오고 있지. 그러면은 회사채 중에서 잘 안 될 곳들은 지금 발행을 잘 안 한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어디가? 건설업이. 건설업 채권이 지금 인기가 없고 PF 문제가 터질까봐 사람들이 채권을 안 사주는데 건설업 채권이 더 안 팔릴 상황이 되죠. 그럼 건설업은 자금난이 더 심화가 되죠. 건설업 자금난은 누구한테 가요? 다시 허그한테. 그러면 허그가 채권을 더 발행을 하죠. 건설업 자금난은 심해지죠. 다시 허그가 또 피해를 보게 되죠. PF 보증을 하다가 다시 돌고 다시 돌고 도는 거예요. 허그 위기는 계속 끝나지가 않고 결국에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허그 위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PF 위기도 그렇고 건설사 위기도 그렇고 다 이거 뭐예요? 매매, 전세, 분양에 낀 거품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서 생겨난 일이에요. 그럼 요 부분, 요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부채를 줄인다가 아니라 GDP보다는 덜 올라가게 만들어서 천천히 80% 만들 거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지금 그러면 한 20년 걸리겠죠. 그때까지 계속 지금 내수는 안 돌아가고 계속 이 상황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터지면 또 허그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요 지경까지 흘러왔다. 허그가 자본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보증할 건 많아지고 보증 잘못 써가지고 돈은 계속 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내야 될 판이니까 지금 채권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허그가 채권 발행 시장에 뛰어들면 공기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채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회사채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기업 대출도 들어왔는데 채권 발행도 힘들어. 지금 이자 보상 배율 떨어져가지고 좀비 기업 된 곳들, 한기 기업 된 곳들 얼마나 위험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게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꾸 대출을 통해서 위기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지원을 통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고 근본적인 부분은 건들지가 않으니까 계속 이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거다. 이 부분만 생각해 보시더라도 이번에 허그가 채권을 발행하게 된 계기, 그리고 채권을 발행했을 때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채권을 발행할 정도로 허그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이 부분을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